자,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중개와 중개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기업번.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후 보수를 받기로 약속, 요구. 이거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X. 자, 니은. 중개 행위 인지 여부. 개공의 행위를 객관적, 사회 통념상으로 봐서 거래 후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좋아요. 디귿. 유무형의 재산자 가치 양도에 대해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알선했어. 중개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다음 리을. 우리 중개대상물에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 판례죠.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니까 이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었죠. 그러니 이 대토권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그 판례예요. 그것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이제 공제금 못 받아 이런 사건이었어요. 이게 원래 그 사건의 내용이 원래 이거였습니다. 평소에 우리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는 쪽으로만 공부했었잖아요. 자, 됐고요. 틀렸고. 그다음에 미음은 개공이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에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친구한테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줬죠. 그 친구는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제를 대여받았는데, 이걸 금제를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 못했을 때 개공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죠. 이 미음은 어디에 있냐면, 이 판례가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되었던 건데 59페이지에 있어요. 요약집에, 요약집 59페이지. 제가 페이지에 다른 거 말씀드리면 요약집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판례 그 두 번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짜 전세계약서 써줬고 대부업자가 피해를 입어서 개공 책임지라는 얘기잖아요. 그 밑줄 친 게 중요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때에만 그래도 맞는 거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14번은 옳은 건 니은, 디귿, 미음이다. 자, 15번 갑니다.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시오.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 제공, 보수받았어. 중개업? 아니죠. 계속되고 있죠. 지금 중개업 5개 경험이, 이거 5개. 이거 중개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대출알선이죠. 대출알선. 이게 중개보수 적용 안 받고 대출알선 수수료 은행으로도 받잖아요. 근데 그건 중개업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을 때 중개업인 거죠. 3번. 3번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개공은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안죠. 그것도 진다고 그랬어요. 무상중개였어도 확인설명 의무도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이것도 판례예요. 이것도 판례. 그게 그 요약집 47쪽의 첫 번째 판례입니다. 개공의 확인설명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개공한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번 틀렸고. 다음에 15번에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소공에 해당한다. 그렇죠. 사원 임원인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5번. 거래 당사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그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결국 옳은 건 4번이다. 자, 16번 갑니다. 여러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옳은 걸 찾으세요. 1.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3장에 우리 등록 파트에 배우잖아요. 상법상 회사 이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도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했죠. 뭐가 됐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비영리 협동조합이니까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틀렸고 2번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소공이다 아니다? 소공이라고요. 소공이다. 3번 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공이 누굽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공.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이 사람이 한 명이다. 한 명이면 이 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한 명 더 있으면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죠. 2분의 1 되니까 한 명 더 있어도 역시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고용인. 고용인은 이제 뭐 둬도 되고 뭐 안 둬도 되고 이거 공인중개사만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뭐 아닌 자를 둬도 되고 뭐 이건 자유입니다. 자, 이랬을 때 갑은 뭐라고 부르죠? 대표자. 이 5명 중에 A 이 자를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죠.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얘네 둘은 이제 소공이 아니죠. 얘는 이제 중개보조원이고. 근데 실무교육을 받는 건 법인은 어떻게 돼 있죠? 대표자, 임원, 사원은 전원 다 실무교육 받으라고 돼 있죠. 전원 다. 이 중개사가 아닌 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전원 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그 다음에 이 A도 실무교육 받아야죠. A도 얘는 고용이니까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얘만 직무교육을 받는 거죠. 직무교육을. 이게 특이한 게 얘네들은 중개보조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무교육 받는 거니까. 그래서 실무교육,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얘는 직무교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은 3번 법인인 개공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공.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공이니까 지금 A를 말하는 거죠. 이자가 되고 싶다. 이자가 되고 싶어도 뭘 받아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흔히 맞는 거예요.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고 해야죠. 소공의 상태에서는 등록 신청이 안 된다. 5번 중개보조원이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거기에 들렸어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맞고. 자,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17번부터 이제 중개 대상물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중개 대상으로 틀린 걸 찾아봅니다. 1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 분양권.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다음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 말은 여전히 공용으로 쓰고 있는 행정재산 토지는 못 팔죠. 처분 금지되어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좋아. 다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 중개대상물이다. 그렇죠. 다음에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좋아. 그 밖의 권리, 저당권 포함된다. 5번. 기출문제 되게 쉽잖아요. 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걸 고르라고 했어요. 될 수 없는 거. 선박, X. 그 다음에 우리 세차장 구조물 있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요.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었어. 그리고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주벽이 없죠, 지금. 우리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모두 다 갖춰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우리 권리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 무형의 재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인 대토권 X다. 위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죠. 되게 잘 나와요.
아무튼 뭐 중개대상물 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법조물하고 판례만 나와요. 법조물하고 판례만. 특히 중개대상물은 다 토, 건, 입, 광, 공 이거 말고 판례 뭐 낼 게 없잖아요. 낼 게 없는 거죠. 다 건에서만 나오잖아요. 중개 4개 다 들 수 없습니다. 정답 5번. 19번 가보죠. 근데 제가 만든 문제에는 조금 더 범위가 넓게 들어있어요. 자, 19번 가보죠. 옳은 걸 찾아볼까요? 분양계약에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중개대상물이 되죠. 틀렸습니다. 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죠.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든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이든 다 중개대상물 되죠.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될 수 없고 이거 판례잖아요. 그 다음에 임목으로 소유권 보존 등이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은 일필 토지 전체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소 임목을 자세히 공부 안 했잖아요. 임목은 지금 땅을 등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필지 전부이든 일부이든 상관없어요. 한 필지 토지 전체든 일부든 다 임목 등기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4번도 역시 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임목이 매매되어서 토지와 그 임목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된다면 임목 소유자는 법정시상권을 취득해요. 라고 그 임목법에 적혀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자, 그 다음에 옳고 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죠. 있다. 될 수 있다. 옳은 건 4번입니다. 자, 20번. 기출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O. 이건 될 수 있는 거죠. 영업용 건물의 비품 X. 권리금액 관례죠. 거래처, 신용, 영업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무형물 다 X죠. 대토권 X고 다 X. 포함되지 않는 걸 고려했으니까 5번 골라야지. 또 1번 골랐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죠. 이렇게 박스 문제에서 거꾸로 물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요. 중개대상물인 걸 찾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이내 X, X, X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기억 5, 1번 이렇게 찍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5번 찍어야 되는데. 항상 박스 문제는 박스 풀고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된다. 문제 다시 읽어야 됩니다. 자, 21번. 틀린 걸 찾아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렇죠. 미등기 건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토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 이 개념만 알고 지나갈게요. 우리 공장재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런 법을 적용받게 되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이것도 중개대상물이고 광업재단 이것도 이제 중개대상물이다 라고 이제 5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시험에 잘 묻진 않지만 일단 공장재단이라는 건 공장 안에 있는 토지, 그다음에 공장 안에 있는 건물, 그리고 그 안에 각종 기계, 여러 가지 설비, 뭐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 또 뭐 특허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할 때는 공장재단 목록이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공장재단 목록이라는 걸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가 되는데 등기되면 이것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봐요. 한 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니까 이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내 맘대로 이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이걸 양도하지 못합니다. 전체 하나 부동산이니까. 그러므로 읽어보죠.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별도의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공장재단은 뭐 더 깊게 알 필요 없고요. 다음 4번. 장내 건축될 건물 중개대상물이 포함되죠. 그렇죠. 5번은 외학집에 나올 거예요. 외학집에 하시면 한 번도 안 나온 건데 외학 특강 들어보셨으면 나올 텐데요. 9페이지에
9페이지의 맨 아래에 있는 판례입니다. 뭐냐면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에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체결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전체 건축이 이미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분양 목적물로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된 상태에서 다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분양된 부분에 대한 거래를 중개했다면 건축물 중개로 보겠다는 거야. 이 첫 줄만 보면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전체 건축 완료됐고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눈앞에 존재하고 분양 목적물로서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까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그나마 최근 판례이긴 해요. 최근 판례. 그래서 21번에 5번은 좀 맞구나라고는 익혀두셔야 돼. 자, 틀린 건 3번이다. 22번.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걸 골라라. 하나라도 틀린 게 들어있으면 골라라 이거예요. 자, 미등기 건물 5. 공익수면 매립 면허를 얻어 준공이가 받은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공익수면을 매립해서 개인 땅으로 인가받은 거죠. 그러면 5가 되죠. 지상권의 설정. 약간 오타네요. 지상권 설정. 5죠. 5. 당연히 5죠. 지상권이, 죄송합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네. 잘못 읽었네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5입니다. 5. 당연히 5죠.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은 5. 법정 저당권 성립은 X가 되죠. 법정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니까 성립은 중개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당연히 5죠. 5. 법정 저당권 성립 때문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5, 권리금 X, 질권은 X. 그럼 디귿은 X고, 니을은 법정 지상권 양도 맞죠. 그 다음에 등기된 판매권도 5고, 광업재단도 5. 그 다음에 저당권 5, 특허권 X.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는 당연히 5죠, 그냥. 그러면 미음은 X죠. 그러니까 지금 틀린 항목은 니은에서 그 법정 저당권 성립, 그 다음에 디귿에서 권리금과 질권, 미음은 특허권. 답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23번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네요. 자, 기억번.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아직 시험이 안 나온 판례예요.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제 니은이 아직 시험이 안 나왔는데요. 일단 그 국유재산, 공유재산 써 있잖아요. 국유재산은 국가 거고요. 말 그대로 이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국유재산 말고 이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더 이상 행정 용도로 쓰이지 않아요. 더 이상 공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지. 공용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분이 가능한데 다만 이 처분을 할 때는 공매 처분해야 돼요. 공매. 입찰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거죠. 입찰로 취득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과정인 중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공매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공고했어. 이 공매한다고 공고했는데 유찰됐어. 또 재공고, 두 번째 공고한다, 공매한다 라고 공고했는데 또 유찰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했는데 2회, 두 번 유찰이 된 거예요. 두 번 유찰이 되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첫 번째 1회차 공매했어. 공매했는데 유찰된 거죠. 유찰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매하잖아요. 두 번째 공매했는데 또 뭐 됐어요? 유찰됐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3회 공매를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공매가 되기 전에, 공매 공고 전까지 두 번째 회차 조건으로, 이 조건으로 사겠다라고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 조건 살게요. 이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을 텐데 이거 살게요. 그럼 이게 그자에게 다이렉트로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이걸 이제 수의계약, 유찰계약, 수의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럴 경우는 조건이 맞는 자를 찾아오면 중개가 되는 거잖아요. 거래가 자유롭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런 내용의 그 관련 법이 써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에 들어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일반 재산인데 몇 번 유찰되었고 2번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때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공유재산인데 일반 재산이에요. 이 중에 재공고 입찰에 붙였는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때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어. 맞아요. 다음 유형물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 우리 권리금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을은 우리 인목은 요즘에 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 좀 알고 가야 하잖아요. 자, 현재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인목도 갑이라 합시다. 인목도 갑과 합시라고. 결국 인목의 최종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 인목의 최종 목적은 이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 저당권자, 이 금융기관 입장으로 볼 때 저 나무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건데 나무는 산림의 화재나 풍수로 훼손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 선뜻 대출을 안 해줄 거라는 거지. 그러니 이 저당권 설정을 하고 싶다면 그 인목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보험 가입을 먼저 해라. 그리고 저당권 설정했고 나중에 산림이 뭐 화재로 풍수해로 또 훼손됐다 이거지. 그럼 저당권은 보험금을 타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저당권의 물상대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목을 저당권 목적으로 하려면 그 인목을 보험에 붙여야 되는데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공제를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을은 맞고 미음 지붕과 기둥을 갖추었는데 주벽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X. 다음 탐장, 교량,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많이가 맞고요. 다음 시옷도 역시 인목의 문제인데 잠깐만 보실까요? 만약에 이 이자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인목으로 등기를 했는데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목은 을에게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이게? 안 따라가요. 이게 인목으로 등기 안 돼 있으면은 별 특약을 쓰면 나무는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인목으로 등기하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매하면 인목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을이란 을은 토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저 토지를 사면 나한테 인목이 따라오지 않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현장을 통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그 등기부에다가도 그 위에 있는 나무가 등기됐다는 걸 쓰자. 적어두는데 자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을 텐데 그럼 어디에 적어두면 될까? 표제부다 이거지. 표제부. 갑구 을구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토지와 인목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또 갑구나 을구에 들어갈 상관 아니고 표제부에 적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있는 나무가 등기된 나무인지 여부는 어디를 먼저 보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먼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옳은 건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니을, 그리고 이제 비읍. 자, 인목은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자. 자, 24번. 중개대상 권리 행위로 틀린 걸 찾아보자. 금전 소비대체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계약은 중개대상에 포함된다. 그렇죠. 등기된 판매권 중개대상에 들 수 있다고 해야죠. 있다.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의 성립에 중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맞았어요. 그 다음에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분리해서 법정지상권 이전하는 것도 중개대상이 되느냐? 그렇죠. 그 판례입니다. 우리 요약집에도 들어있어요. 요약집의 맨 앞쪽에 보면은 5페이지에 들어있을 텐데 5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디귿번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에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법정지상권만의 양도도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토지 이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있죠. 잘 안 사는 토지인 거죠.
뭐 가압류된 건물, 뭐 가등기된 토지 건물 이런 거 상관없는 거잖아. 상관없는 거. 전부 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답 2번입니다. 자, 25번. 중개 대상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네요. 자, 기억은 X, 명인 방과 갖추지 않으면 X고, 자, 공장재단 O, 도로 예정지 사유지 O,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O, 주로 잘 안 사는 땅이 나오죠.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X, 국유라고 하죠. 분묘기지권 X, 팔 수가 없는 권리고요. 필지 일부라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이런 거 다 오죠. O. 그 다음에 선박 X, 채굴되지 않은 광물을 역시 국유 X. 동호서 특정된 분양권 O.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 있는 토지 당연히 O가 되죠. O. 중개 대상이 되는 건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시옷, 치읓, 키읔 6개 되겠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보기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자, 26번. 중개대상물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몇 개냐? 자, 아닌 걸 찾으랍니다. 명인 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은 X를 풀면 돼요. 그냥 명인 방법 갖춘 20개 집단만 O로 푸시면 돼요.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O죠. 기역은 X, 니은은 O. 개발 제한 구역은 농지 O. 무조부동산 X, 국유. 단독주택 일부 임대 임차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이 성립된 건물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 X, 가압류된 건물 O, 상속된 건물 O. 옛날에 상속된 토지 이런 것도 나왔어서 되게 치사하죠. 상속된 건물 O죠. O. 그 다음에 도로법상의 적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O. 괜찮아요. 자, 속하지 않는 걸 차지했어. 아닌 거. 자, 기역.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시옷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다. 다음 27, 8, 9, 10은 우리 임목과 공장재단에 관한 문제인데 요즘에 이걸 잘 안 내는 이유가 이건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라고만 돼 있는 거죠. 중개대상물이라고 돼 있고 그 임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안에 있는 내용이 시험법인 건 명확하지 않잖아요. 일단 시험법인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중개 실무나 이런 데서 내버리면 또 할 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임목은 뭐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여기 등기된 수목 집단이다. 등기된 수목 집단. 문제풀면서 말씀드릴게요. 틀린 거 1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이게 임목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겠지.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의 지상권자도 가능해요. 토지 지상권자도 임목 등기 가능하다고요.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 되잖아요. 이 토지 소유권 처분, 지상권 처분했어. 그 처분의 효력이 임목에 미치는 건 아니다. 안 따라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까 토지등기부 표지부에 써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번도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임목에 부착된 토지의 지상권자로서 등기부에 등기된 자도 임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토지와는 별도로 임목만 팔거나 여기 임목만 절도로 저당권 등기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4번 임목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임목이 시험에 17회랑 20회 두 번 나왔거든요. 두 번 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저당권 설정됐는데 임목을 베어냈다 이거 아니지. 그래서도 저당권은 여전히 거기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거지.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요. 건물 저당권 건물이 철거됐어요. 저당권은 소멸돼 버리거든요. 저당권이 더 이상 미칠 게 없잖아요. 나무는 뽑아내도 썰어내도 가치가 있으니까 저당권은 그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이죠. 썰면 아프겠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옆구리 썰면 미친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옆구리 썰면 미친다. 썰면 저당 미친다. 자, 5번 소유권 보존 등이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임목 등록 원부라는 장부가 있다고요. 임목 등록 원부라는 장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먼저 등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임목으로 등기하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반드시 등록을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건축물도 건축물 대장 만들고 소유권 보존 등이 하는 것처럼 임목도 임목 등기하려면 임목등록원부라는 곳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시장 군수 이런 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이 그런 얘기고 답 4번입니다. 28번 가보죠. 역시 임목 문제로 틀린 거.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맞습니다. 2번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 자, 등기된 토지입니다. 거기에 부착된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이 했습니다. 그럼 토지 등기부 어디?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기록을 적어둔다고 그랬죠. 그걸 통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3번 아까 임목 저당권 설정하려면 임목에 보험 가입을 하랬죠. 맞았고, 그다음 4번이 뭐냐면 그 임목 등록 원부. 시장 군수는 이 임목 등록 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 첨부 서류를 몇 년간? 10년간 보존하게 돼 있어요. 10년간. 요약집에도 있어요. 요약집에 10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10페이지 보면 나올 텐데요. 시험에는 안 나온 거예요. 이 시장 군수는 임목 등록 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10년 동안 보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고, 우리 입자를 뒤집었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그냥 임목은 10년이다. 입자를 뒤집으면 십자가 된다. 자, 4번 틀렸습니다. 5번 임목이 경매되어 임목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을 때 그 지료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라고 임목법에 적혀 있습니다. 틀린 건 4번. 자, 29번 공장재단. 제가 뭐 강의 중에 이걸 제대로 말씀드린 거의 없었을 텐데 요즘에 이게 세부적으로 문제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일단 문제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틀린 걸 찾아보면 완전 생소한 것들이야. 우리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여러 개 공장으로 공장재단 설정하여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이 저기 하나 있고 공장이 저기 하나 있는데 각각의 소유자까지 달라요. 이렇게 소유자도 다른데 두 개의 공장, 세 개의 공장을 묶어 하나의 공장재단을 만들어서 저당권 목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답니다. 2번 아까 공장재단 보존등기 신청할 때 뭘 제출해라?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죠. 맞았어요. 다음 3번 공장재단에서 그나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왔죠.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후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공장재단은 소멸하게 됩니다.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여기요. 이 공장재단이라는 건 일물 일권의 예외다라고 해요. 원래 토지, 건물 이런 게 묶어서 하나로 등기가 되진 않잖아요. 일물 일권의 예외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이 전체에 뭘 설정하게?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 기한을 딱 정해준 거예요. 보존 등기하고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공장재단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더 이상 이게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목적으로 공장재단 등기를 하게 해준 거니까. 쉽게 기억하는 방법, 임목은 몇 년? 10년. 공장재단은 10개월. 뭐 이렇게라도. 자, 4번. 공장재단은 전체 하나 부동산이죠. 그러니 전체로서 소유권, 그리고 전체로서 저당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 재단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도 가능합니다. 자, 됐습니다. 뭐 임대 낸다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공장재단을 운영한단 말이니까 이제 차임 받는다는 거죠. 차임을 받아서 이자 갚는다. 저당권이 보니까 괜찮아. 오케이 이 말이죠. 동의 얻어야 임대 가능합니다. 밑에 나올 거예요, 문제가. 5번처럼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 안에 구성물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맘대로 이걸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니까 내 맘대로 이 안에 구성물을 내 맘대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당권자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은 구성물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이게 분리를 해내면 저당권은 더 이상 거기에 미치지 않는 거지. 당연한 거지. 동의 얻어 분리해냈잖아요. 자, 이래서 이 정도 말면 돼요. 그 다음에 30번 가보죠. 틀린 걸 찾으면 1번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구성물이에요. 토지, 건축물, 각종 기계, 뭐 설비, 뭐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항공기,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전체가 하나죠, 하나. 전체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로서 저당권 설정해서 담보 목적으로 이용된 거잖아요. 이 구성물이 다른 공장 재단에 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 말이에요. 2번, 저당권자 동의 얻으면 이 재단 전체를 뭐 할 수 있다? 아까 임대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심지어 3번도 안에 구성물만 따로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요. 놀고 있는 건물 임대해서 차임 받으면 괜찮다 이거죠. 2번, 3번, 2번을 연달아 해놨어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재단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구성물을 임대하는 것은 가능해. 다만 내 맘대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4번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랑 건물이 미등기된 것이면은 공장 재단 설정 전에 그 토지 건물의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없다 하세요. 5번은 공장 재단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법 준용합니다. 됐습니다. 그냥 1, 2, 3번 정도만 아시면 돼. 1, 2, 3번 정도만. 틀린 건 1번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런 것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실행하세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주로 중개대상물은 토건, 입광공이 중개대상물이냐, 그리고 판례 이것만 주로 출제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자, 1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2장 갑시다. 자, 2장은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몇 글자? 7글자.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둘 수 있다고 그랬죠. 현재 우리나라에 정책심의위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우리 심의사항이 4가지 있었지? 공부손수. 이따 문제 풀 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의결사항도 있었어요. 의결사항은 오늘 안건의 당사자가 보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이 헤어진 여친이라서 공장은 심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구나.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었지. 기피 신청. 그러면 심의는 의결로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 당위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 의결사항 3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뭐 7명, 11명. 위원수가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나머지 위원은 국장이 임명 이쪽에 있었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한다. 예외로 국장이 시행할 수 있다. 뭐 시험을 위탁할 수도 있죠. 시험은 2차까지가 2군데. 시험 못 보는 사람 2사람. 자격증 누가 교부하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실무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도 있으며, 그 다음에 사고예방교육. 사고예방교육도 있다 이거지. 자, 문제 들어가죠. 1번 문제.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봅니다. 1번. 왜 틀렸죠? 그렇죠. 일단 자격증 누가 주지? 시도지사. 원래 법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이 있잖아요.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자격증 주라고 되어 있죠. 1번 X. 2.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좋아. 시험 못 본 한 2사람.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3번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누구한테 내야지? 그렇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재교부라고 들어가면 무조건 다 지자체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지. 4번은 우리 자격증 대여 판례예요. 외학집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실 거예요. 외학집에 그 16쪽에 들어있어요. 판사님이 자격증 대여냐 아니냐는 정의를 먼저 내려줘요. 자격증 대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를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그거 있었지.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켰고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썼고 공인중개사는 여기에 서명 및 날인만 했을 때 이건 자격증 대여라고 그랬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춘 거죠.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자기 명의로 중개업을 하게 한 거니까 자격증 대여다. 5번. 5번처럼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면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되죠.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답 1번입니다. 우리 뭐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이쪽이잖아. 우리 부양지역. 자격 취소는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소공, 보존, 사원이면 되었다. 위법징역 여기 있잖아요. 자, 문제 2번.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이게 뭘 묻는 거예요? 이거 심의사항과 의결사항 묻는 거예요. 심의사항, 의결사항 아닌 거 찾으라고.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육성, 손해배상 책임 보장, 중개보수 변경, 의결사항 아닌 거 찾으라. 답 몇 번? 2번. 문제 사실 되게 좋은 문제긴 해요. 중개보수 변경 심의하지. 중개보수 변경. 그 다음에 3, 4, 5번.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 들어왔을 때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의결. 그 다음에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 의결도 하죠. 그 다음에 당위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의결도 하죠. 의결 3개. 3, 4, 5번이 의결사항. 자, 문제 3번. 공인중개사 제도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렇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자, 됐고 2번. 국토부 장관이 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한다면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 이런 건 이제 응시 수수료에 들어있는데, 요약집에 보면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자, 15쪽에 들어있을 거예요. 15쪽에. 응시 수수료.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이 원칙이잖아요. 예외는 국장이 시행할 수도 있고 시험을 위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국장이 직접 시행한다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시험을 위탁할 수 있지. 시험은 2차까지니까 2군데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했을 경우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런 것도 있네. 2번 받고 3번.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5년간 출제위원 위촉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요약집 14페이지 보면은 한가운데 있을 거예요. 출제위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왜? 출제위원이 자기를 시험에 내야 되니까 민망한 거죠. 자기를 시험 내려고 하는데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모른다 치고 4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죠. 취소해야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꼭 하여야 한다. 자, 5번.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그 재교부 신청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처음에 줬던 데 가서 달라고 해야 돼. 무조건. 자, 틀린 건 5번. 자, 문제 4번.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거.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좋아. 다음 2번. 이거 시험에도 이미 나온 거죠. 시험은 누가 시행하니까?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것을 심의하였다면 전국의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에. 중개보수 변경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것을 심의했을 때 심의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 위원장 포함해서 7명, 11명, 7월 11일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 중에 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원장이 직무 수행이 안 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어요. 자, 정답 2번 되겠고, 자, 문제 5번. 공인중개사 제도로 틀린 걸 찾아봅시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지. 증은 딸 수 있지. 다만 개공이 될 수는 없지. 좋아. 2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해야죠. 자격 취소해야지. 3번에 틀렸어. 다른 법 징역은 취소가 안 된다고요. 꼭 이 법 징역. 중개사법 위반에 징역받아야 자격 취소되는 거예요. 이 법 징역이 아니면 이 법 징역이 됩니다. 다른 법으로 징역받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돼요. 결격사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자, 이 내용도 책의 요약집에 있어요. 제가 지금 쓰려는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제가 쓰려는 내용은 86쪽에, 요약집 86쪽에 맨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자가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이자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을 받았다. 그럼 이자는 자격 취소되는 거야. 자격 취소되고 절대적 등록 취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결격사유거든요. 징역형 자체는 결격사유니까 그런 거예요. 자격이 취소됐으니까 등록을 취소한 게 아니고요. 자격 취소되기 전에도 등록관청이 이걸 이유로 등록 취소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결격사유니까 이 법징역은 양쪽에 공통으로 속하는 사유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았다면은 자격 취소는 안 되지만 등록 취소는 돼요. 결격사유니까. 이거는 금고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금고 이상, 금고징역이 뜨면 이 법 저법 안 따지고 다 결격이잖아요. 이 정도예요. 뭐 그 요약집 보면 또 있죠. 중개사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도 이건 아니지만 이건 되죠. 절동치는 되는 거거든. 이 정도. 다른 법 벌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네. 3번 틀렸고요. 4번. 5번의 4번 지문.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 내야 되겠죠. 그다음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협회도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있고요. 부동산 관련학과가 있는 학교는 없어. 부동산 관련학과가 있는 학교는 교육증만 위탁받을 수 있거든요. 자, 됐습니다. 정답은 3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간에 6번부터 풀겠습니다.